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메인 주제.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4.5%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4.5%까지요. 예? 그러면요, 미국의 금리가 제로금리 0에서 0.25% 했었잖아요. 그렇죠? 0에서 0.25%요. 그런데 4.5%로 상당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은 4.2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올해 3월달에 금리 0.25%포인트 올리기 전에 0에서 0.25였잖아요. 근데 4.5까지 상당 구간을 올린다는 얘기는 4.25%포인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 4.25%포인트가요, 정확하게 금융위기 직전 인상폭과 똑같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2003년 7월달부터 2003년 7월달부터 1년 동안 2004년 6월 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1%였었어요. 1%. 그러다가 17번을 0.25씩 17번을 쫙 올립니다. 2년 동안. 1년에 8번이니까요. 예? 만 1년을 하게 되면 17차례를 올릴 수가 있어요. 17차례 올려가지고 5.25%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1%에 있던 것을 5.25%까지 올렸으니까는 4.25%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뻥 터진 겁니다. 4.25%포인트 올리고 뻥 터진 거예요. 금융위기 전에요. 그 숫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4.5%까지 올린다면요. 그 근거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먼저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미국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장기 금리로 봤을 때 30년물을 딱 보게 되면요.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는 저기 발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모기지 금리로 보게 되면 6.5%를 육박하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다가 6% 돌파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6.5%, 6.46인가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예? 9월 20일자인가 2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하루하루 발표하는 이 모기지 금리는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2008년도 그러니까는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그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파국으로 치닫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모기지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요, 7%가 안 됐었어요. 7%가 안 됐었다고. 예? 제가 6.5라고 했는데, 아까 6.5가 아니라 6.15. 이 정도로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전에요, 6%였었어요. 지금 뭡니까요? 금융위기 당시로 지금 그러니까는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금리는 얼만큼 올라갔습니까요? 제가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년물. 미국은 장기 시장금리의 그러니까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발행한 채권, 만기 10년짜리의 10년물 미 국제 수익률까지 많이 봅니다. 이것도 지금 뭡니까? 3.5를 넘었잖아요? 이게 언제냐? 2018년. 그러니까는 뭡니까?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는 금리 쭉 떨어졌었던 바로 그 직전에, 과도기 상황.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비슷하죠. 바로 금융위기 이전까지 근접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것도요. 장기 시장 금리가. 그냥 단기금리. 간밤에 단기금리, 2년물 금리 이거 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4% 돌파했다고 해가지고요. 예? 지금 1년물은 그러니까 4%를 한 걸로 오늘 낮에까지 이렇게 확인되더라고요. 2년물 단기금리로 주로 보는 미 국채 2년물 만기짜리가 보게 되면 3.9620, 거의 4%에 지금 하죠. 이게 뭐냐면 2007년, 이건 금융위기 이전 수까지 간 거예요.
1년물은 그러니까는 4%가 넘어섰죠. 또 금융위기 이전수까지 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지금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하는데요.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율 얘기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 인플레이율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본 인플레이율인데 지난 방송에서 한번 보여줬던 거죠. 8월달까지 나왔었죠. 8월달까지 나왔는데 8월달 거를 제가 여기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5, 6, 7월달 쭉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은 가솔린 가격은 꺾였어요. 빨간색 박스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식량 가격, 푸드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올라갔죠. 전기료도 좀 올라갔고요. 퍼플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도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졌어요. all item less 식량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퍼플 색깔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서비스 분야들, 서비스,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이요. 서비스 분야 가격들은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석유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에서 이게 불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석유 가격은 지금 80달러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불길이 이제는 에너지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확산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니까 최근에 6월, 7월에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늦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단 미스로 하는 지적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석유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이 당겨졌어. 불이 당겨졌다 보니까 사람들은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지 했는데 이게 불이 다른 데로 확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데로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이 확산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분야의 가격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달 걸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는 지난달 것도 보게 되면 파란색 박스로 해놓는 게 여전히 그대로 확인되잖아요. 식량, 그 다음에 전기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불길이 이미 그러니까는 확산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화들짝 놀란 거죠. 석유 가격 떨어지면은 이게 좀 이제 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9월 달에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연준 의장이 강경 발언으로 돌아선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8월달 인플레를 또 보니까는 8월달 인플레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이유도 한번 바로 뭡니까? 8.5에서 7월달에 8.5%에서 8.3%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영 실망스러운 거야. 너무 적게 떨어진 거야. 월가에서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7.8%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떨어진 거야. 왜 안 떨어졌냐? 다른 분야로 이미 불길이 번진 거야. 다른 분야로.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야. 전쟁이 터져가지고 석유 가격이 불을 붙였는데 인플레에 불을 붙였는데 이제 석유 가격을 통제해도 다른 분야의 불이 이제 이게 퍼지면서 자가 발전하고 이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순환회로가 만들어졌다고. 인플레이션의 순환회로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최근 3달 동안에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9월 달에도 한 8% 정도로 턱걸이, 이거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9월 달 거는 10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9월 달에 8.0으로 턱걸이 하고 난 다음에 7%를 꺾이고 연말 12월 달에 6%대로까지 꺾일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요.
그런데 오늘 밤에 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서 두 번 남잖아요. 두 번이 언제 하냐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있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할 때는 11월 달에는 10월 달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할 거라고 결정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두 달 할 때 근데 12월 달에는 11월 달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인플레를 반영할 거라고요. 그러면 7.4에서 6%로 뚝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는요.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밤에 0.75 올리면은 2.5에서 3.25가 되잖아요. 3.2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도 이 속도로 가게 되면 한 0.5씩만 두 번 올려도 4.25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연준이 또 한 번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유혹에. 연준은 지금 뭐냐면요. 인플레를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여야 되지만은 시장에다가 그래 신뢰를 회복하니까요. 근데 뭐냐면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두려움이. 예? 미국 경제가 특히 미국 금융시장이 4% 이상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예? 팬데믹 이전에 제일 높았던 때가 2.5까지 올렸다가 월가에서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서 다시 쭉 내렸던 거 아닙니까? 1.25까지요. 예? 2.5까지 뿐이 못 갔었는데 지금 4%까지 간다는 거는 예? 그 당시보다 지금 경제가 더 나으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번 정도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0.25만 올릴 가능성도 있다. 0.25 정도. 그러면은 11월 달에 0.5, 12월 달에 0.25 하게 되면은 연말까지 한 4%까지 가고 연말까지 한 4%까지 가고 나서 자, 내년도 1월 달, 3월 달에 1월, 3월, 5월 달에 연준이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높게 나올 거예요. 예, 기저효과로요. 갑자기 8%로 다시 뛰어오르게 되면 또다시 충격을 먹을 게 아닙니까? 예? 충격을 먹을 게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3월달 정도에는 그러니까는 3월달에 다시 7% 떨어지고 3, 4월달에는 5월달 지나면서부터는 4%까지 떨어질 걸로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7% 다시 7% 6%를 뚝 떨어지게 되면은 0.25로 내릴 수가 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는 한 0.25를 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 0.5를 한 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한 4.5 내지 4.5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달부터는 4%로 뚝 떨어질 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4%대로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금융계통에서 이제 그만 좀 이제 올려도 된다. 인플레 잡혔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올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도 올 게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인플레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새로운 공급 충격이 또 나타난다면은 예? 뭐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팬데믹에서 봤듯이 다시 또 재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계속 간다면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4%대까지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예?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질 거다. 금리는 한 4.5%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해질 것이다. 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금리 인상 그만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가져나갑니다. 근데 자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전에 자 아까 얘기했죠. 1%에 있던 거를 5.25%까지 올렸어요. 기준금리를요. 근데 그 당시에 연준의 금리를 4.25%포인트로 올렸어요. 퍼플색으로 이렇게 박스에 넣는데 봐보세요. 근데 10년물 금리는 0.4%뿐이 안 올라갔어. 기준금리를 4.25나 쫙 올렸는데도 안 올라갔어. 시장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그 금리 인상을 한 거에서 압력이 실패한 거야. 예? 실패한 거야.
요것뿐이 안 올라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2.25%를 올린 거잖아. 0.5에서 0.25 했던 거를 2.5까지 올렸으니까는 상승폭은 2.25%포인트잖아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얼마가 올라갔냐면 그동안에 1.5%포인트나 올라갔어. 앞에 금융위기 때는 4.25를 올렸는데 0.4%나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25를 올렸는데 1.5나 올라갔어. 지금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푸시압력이 큰 거예요.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은 시장금리도 팍팍팍 올라가지는 거예요. 네? 팍팍팍 올라가지는 거야. 근데 이 시장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장금리가 팍팍팍 올라가게 되면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2.5인데 지금 3.5까지 막 갔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짜리가요. 네? 그러면 4.5까지 올리게 되면 2%포인트가 더 올리게 되면은 이게 얼마까지 가겠냐?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5%가 넘어서게 되면 어떤 거냐? 금융위 전에 터졌을 때 금리 수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자, 30년물 모기지도 봐보세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연준이 2.2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0.5%는 안 올라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2.25% 올렸는데 2.2%나 올라갔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 시장 금리들이 중요하거든요. 왜? 가게나 기업은 시장 금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예? 지금 뭐냐면 주택 시장이라든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압박은 클 수밖에 없죠. 회사채 금리의 장기 평균을 이미 넘어섰어요. 최근에 5.54%까지 올라갔거든요. 장기 평균이 5.23%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회사채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하나의 자금 조달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이요. 그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빠른 속도로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빠른 속도로. 예?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자산시장 붕괴, 경기 침체되게 되면 주식시장도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니까는 주택시장도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